네, 섹션 3.4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의 외적 그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크로스 프로덕이 영어로 외적입니다. 뭔가 반대로 말한 것 같은데, 네, 외적이 영어로 크로스 프로덕이 됩니다. 그래서 섹션 3.4는 벡터의 외적에 대해서 다뤄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줄을 읽어 보시면요, 벡터의 외적은 어뢰 세제곱에 포함되어 있는 두 벡터를 곱하는 다른 방법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즉 어뢰 세제곱에 포함되어 있는 벡터는 내적이라는 방법으로 곱할 수도 있고 외적이란 방법으로도 곱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외적은 어뢰 세제곱에 포함되어 있는 벡터들만 할 수 있어요. 즉 어뢰 두제곱에 있는 벡터들은 외적을 할 수 없고요. 어뢰 네제곱도 외적을 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어뢰 세제곱에 있는 두 벡터만이 외적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적과는 굉장히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정도 써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들은 기하학적 의미의 외적을 다뤄보고, 그 후에는 콜디네이트, 그 벡터의 콜디네이트 텀으로 외적을 설명할 것이다 라고 써 있네요. 그래서 두 가지 설명 모두 외적을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하시고요. 특히 기하학적 의미는 외적을 진짜 이해하는데, 기하학적으로 이해하는데, 그리고 물리적으로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 콜디네이트 텀으로 설명하는 것은 그 벡터를 계산하는데, 벡터의 외적을 실질적으로 계산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라고 써 있네요. 네, 콜디네이트 텀은 그냥 벡터의 콜디네이트를 가지고 설명한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데피니션이 나옵니다. 벡터 ABC는 right-handed 시스템이라고, 아니죠, 벡터 ABC는 right-handed 시스템을 만든다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른손의 손가락들을 벡터 A를 향해 놓고요. 그리고 벡터 B 디렉션으로 손가락을 오므리셔서 그 엄지가 디렉션 C로 아주 비슷하게 향해 있다면 그 벡터 ABC는 오른손 시스템을 만든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벡터의 외적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중요하긴 한데, 네,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단 그림으로 설명드리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서 그림판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벡터 ABC가 오른손 시스템을 이룬다 라고 하면은 그 벡터 ABC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야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벡터 A, B, C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방금 전에 데피니션에 써 있는 걸 그대로 그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벡터 ABC가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저 오른손 시스템 그 법칙을 실행해서 그 법칙에 부합하다면은 그 벡터 ABC는 right-handed 시스템을 이룬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벡터 A를 향해 손가락을 놓는다 정도로 해석하실 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벡터 A를 향해 손가락을 이렇게, 네, 저는 그림을 굉장히 못 그리지만 최선을 다해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손톱을 그려서 손에
방향성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손가락을 벡터 A를 향해서 이렇게 놓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저희가 해야 될 방법이고요. 네, 손가락을 벡터 A를 향해서 놓기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손을 눕힌 상태? 네,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 뭐 아무렇게 놓으셔도 돼요. 나는 좀 이렇게 놓기 싫다라고 하셔서 이거 같은 경우에 손톱이 여기 있겠지만 완전히 반대로 나는 좀 싫다, 나는 좀 튀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손바닥을 놓으셔도 됩니다. 이러면 손톱이 손의 뒷면에 가 있겠죠. 어차피 벡터 A를 향해서 손가락을 이렇게 놓은 거기 때문에 첫 번째 그 뭐랄까요, 스텝에는 별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 스텝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두 번째 스텝은 그 앞에 내 손가락을 벡터 B 방향으로 오므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엄지척의 자세를 취해 주셔야 돼요. 이 뭐라 해야 될까요? 너는 최고야 할 때 하는 그 손가락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그럼 이제 이 두 번째 스텝 때문에 손가락은 저희들이 어떻게 해놔야 되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손가락을 벡터 B 방향으로 이렇게 오므리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손가락을 첫 번째 자세에서 첫 번째 자세를 이렇게 만드셔야 되고요. 그 후에는 손가락들을 이쪽으로 오므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므린 상태를 그리면은 다음과 같이 되겠죠. 네, 오므렸기 때문에 저는 손톱을 안 그리는 거고요. 여기 뭐 지문이 있겠죠. 이렇게 네, 이런 상태가 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스텝에서요. 그래서 만약에 이때 벡터 A를 기준으로 손가락을 펴고 벡터 B로 손가락을 오므렸을 때 이 엄지가 향하는 방향의 벡터 C가 뭐 비슷하게 있다면 벡터 ABC는 라이트 핸디드 시스템을 이룬다 라고 하는 게 라이트 핸디드 시스템의 정의예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벡터 C가 이 손가락의 방향은 이쪽인데 뭐 근사하게 벡터 C가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라이트 핸디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라이트 핸디드 시스템이 아닌 예를 들어보자면 네, 다음은 라이트 핸디드 시스템이 아닙니다. 네, A, B의 위치만 바꿨죠. 이렇게 되면은 첫 번째 그 디스크립션으로 저희들은 다음과 같이 손가락을 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벡터 B 방향으로 손가락을 오므리셔야겠죠. 네, 첫 번째 사진과 별 차이가 없지만 네, 이렇게 손톱을 그려줌으로써 네, 대충 어떤 건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지금 엄지척을 좀 거꾸로 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때는 지금 엄지손가락이 아래를 가리키는데 벡터 C는 위를 가리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벡터 ABC는 라이트 핸디드 시스템을 이루지 못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의를 토대로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이거에 대한 설명을 아주 그림을 이쁘게 그리셔서 설명해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라이트 핸디드 시스템이 되죠. 손가락을 핀 상태로 A를 향해 놓고 손가락을 B 벡터를 향해서 오므리셨을 때 엄지가 벡터 C 방향 쪽으로 뭐 비슷하게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 ABC는 라이트 핸디드 시스템을 이룬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여기 써 있고요. 이제부터는 저희들은 새 벡터
ijk는 언제나 right-handed 시스템을 이루는 벡터라고 하자 라고 해놨네요. 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손가락을 핀 상태에서 i를 향해 놓고 오른손이죠. 그리고 벡터 j를 향해서 오므렸을 때 k 방향으로 엄지가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right-handed 시스템을 이루고, 이제부터 이 책에서 ijk가 나오면은 right-handed 시스템을 이루는 벡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정의가 나옵니다. 벡터 a와 벡터 b가 어뢰 세제곱에 포함되어 있는 벡터라고 하자. 그러면은 a 크로스 b는 다음과 같은 법칙으로 정의된다 라고 해놨네요. 그래서 첫 번째 법칙은 무엇이냐? a 크로스 b라는 벡터는 벡터입니다. a 크로스 b라는 벡터의 길이는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 곱하기 사인 세타다. 세타는 물론 벡터 a, b 사이에 낀 각이 되겠죠. 어쨌든 a 크로스 b의 절대값 길이는 벡터 a의 길이 곱하기 벡터 b의 길이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된다 라는 게 첫 번째 규칙이고요. 두 번째 규칙은 a 크로스 b가 벡터 a와 내적을 했을 때 정말 죄송합니다. 제 발음이 제가 생각해도 너무 지금 안 좋은 상태여서 사과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벡터 a 크로스 b는 벡터 a와 내적을 했을 때 0이 나오고, 벡터 a 크로스 b는 벡터 b와 내적을 했을 때 0이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즉 a 크로스 b는 벡터 a와 90도를 이루고요, a 크로스 b는 벡터 b와 90도를 이룬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벡터 a, b 그리고 a 크로스 b는 right-handed 시스템을 이뤄야 된다 라고 써있네요. 위에는 handed라고 나왔는데 여기에는 hand라고 나오네요. 이거를 교수님께 알려드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해서, 우선 벡터 a 크로스 b의 길이는 벡터 a와 b로 평행사변형을 만들었을 때 그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된다 정도로 써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아주 굉장히 알기 좋은 게, 벡터 a와 벡터 b를 이렇게 평행사변형으로 그릴 수 있겠죠. 이거는 벡터 b와 똑같은 걸 이렇게 평행하게 이동시킨 거고요. 벡터 a와 똑같은 걸 이렇게 평행하게 이동시켜서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벡터 a가 밑변이 되겠고요. 이렇게 벡터 b의 길이 곱하기 사인 세타가 이 평행사변형의 높이가 되고, 그러면은 a 곱하기 정확히 말하면 a의 길이죠. a의 길이 곱하기 이 높이가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되는데, a 크로스 b는 이런 식으로 생성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길이로 갖는다 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이 a 크로스 b의 방향을 알려드리자면, 손가락을 이렇게 핀 상태로 놓고 b 방향으로 이렇게 오므렸을 때 엄지는 저희를 향하고 있겠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화면에서 저희를 가리키는 방향이 이 a 크로스 b의 방향이 되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래는 우선은 a 크로스 b의 길이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왔고요. 이 길이는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된다가 나왔고, 이제 a 크로스 b에 대한 특징들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네요. 즉 이 두 번째 텀으로 a 크로스 b의 방향에 대한 설명은 아직 나왔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네요. a 크로스 b는 다음과 같은 교환 법칙이 성립된다. 정확히 말하면 교환 법칙이 성립 안 된다인데, a 크로스 b는 마이너스 b 크로스 a와 같다. 이거는 뭔가
이해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네, 그 우선은 이거를 이런 식으로 교환을 했을 때 벡터의 길이 자체는 변함이 없겠죠. 그렇지만 이 A, B를 이 그림에서 B를 A로, A를 B로 바꿨을 때는 손가락을 우선 이쪽을 향해서 두고 이렇게 오므렸을 때, 네, 그 엄지는 화면 안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기존의 이 상태에서의 엄지의 방향과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서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키는 게 이해하시는데 아주 큰 무리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두 벡터 그러니까 자기끼리 외적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이거를 세타를 0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0이 되겠죠. 그냥 직선이 되니까요. 평행사변형을 만들 수 없게 되죠. 그러니까 넓이가 0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네, 자기끼리 외적하면 뭐 0이 된다라는 걸 이해하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으실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그 벡터 A와 B에 뭐 이렇게 알파라는 스케일러를 곱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알파 A 곱하기 B, 알파 곱하기 A 크로스 B, 그리고 A 크로스 알파 B는 모두 같다 라고 써 있는데, 이것도 이해하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실 것 같은 게, 우선은 네, 그 이 A 크로스 B의 길이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고, 이 정의를 통해 이걸 확인해 보시면은 우선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네, 이거를 이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도 될지 지금 굉장히 망설여지고 있는데, 네, 지금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할 때 이 A에다가 알파를 구한 상태에서 구하나, 이걸 구하고 나서 알파를 곱하나, B에다 알파를 곱한 상태에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나, 네, 넓이는 똑같다 이거죠. 네, 뭐 물론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절대값 알파가 되겠지만, 네, 넓이는 똑같다. 결론은 네, 이거는 같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긴다면 A 크로스 B의 방향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네, 우선 알파가 양수라는 가정하에는 그냥 이거의 길이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A 크로스 B의 방향 자체는 변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없고, 이것도 알파가 양수이면 문제 없고요. 이것도 양수이면 네, B의 길이만 바뀐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죠. 그래서 문제 없고요. 음수가 되더라도 이거의 방향이 바뀌죠. 이렇게. 그래서 그 손가락을 오므렸을 때 그 A 크로스 B는 화면 안쪽을 향해요. 저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안쪽을 향하게 되고, 이 세 개는 문제가 없고 이거랑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설명을 대충 한 것 같아서 기분은 언짢지만 네, 그렇게 됩니다. 네. 너무 부족하다 하면 이거에 대해서만 영상을 따로 찍어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그렇게 되고요. 세 번째는 분배 법칙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이거는 기하학적 의미만으로 설명하기가 참 애매해요. 그래서 여기 아래 글을 읽어 보시면은 여기까지는 제가 앞서 드린 말을 그대로 써놨고요. 이 분배 법칙은 네,
굉장히 어렵다. 네, 그 납득시키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그 코디네이트로 외적에 대해서 설명한 이후에 아마 증명을 하고자 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위의 특징들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정의한 IJK 새 벡터를 통해서 그 외적을 계산했을 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써놨네요. 네, 벡터 IJK는 그 저희가 right handed 시스템을 이룬다고 했죠. 그리고 참고로 이 순서가 중요해요. IKJ가 되면은 네, right handed 시스템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JIK는 right handed 시스템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써 있는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그 스텝을 실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I가 제일 처음에 있기 때문에 손가락을 핀 상태로 I를 향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J가 있기 때문에 J 방향으로 손가락을 오므리셔야 되고요. 그 후에 엄지의 위치가 K의 위치에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만약에 JIK로 순서를 바꾸면 J 상태로 피고 I로 오므려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은 이 모양의 거꾸로 된 방향이 되고 K와 엄지의 방향이 정반대가 돼서 이거를 JIK로 바꾸면 right handed 시스템이 안 됩니다. 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IJK는 현재 right handed 시스템이 되고, 그러면은 I cross J는 K가 되고요. 그러면은 교환 법칙 이 3.1.9를 통해서 다음이 되겠고요. KI는 크로스 했을 때 J가 되고요. I 크로스 K는 마이너스 J가 되고, J 크로스 K는 I가 되고, 네, K 크로스 J는 마이너스 I가 된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건 교환 법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뭔가 확인하기 애매한 것 같아서 위에 그림으로 하면은, 네, 이 두 번째 법칙을 통해서 저희들은 이 A와 B 벡터를 이렇게 크로스 프로덕트를 했을 때 A 크로스 B 폼으로 right handed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I를 향해 손가락을 펴고 J를 향해 접었을 때는 저희들이 엄지척의 자세가 돼서 K를 향해 엄지가 나감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I 크로스 J는 K와 같게 되고요. 그 다음에 J 크로스 K는 J를 향해 손가락을 이렇게 핀 상태에서 K를 향해 이렇게 오므렸을 때 I를 향해 엄지손가락의 나감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J 크로스 K는 I를 향해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 K 크로스 I 같은 경우에 손가락을 이렇게 K를 향해 놓고 I를 향해 오므렸을 때는 이 엄지가 J를 향해 나감을 확인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K 크로스 I는 J가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은 전혀 문제가 없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특징을 활용해서 네, 다음 내용을 보이도록 할 것 같아요. 벡터 A를 A 서브 1 곱하기 I 플러스 A 서브 2 곱하기 J 플러스 A 서브 3 곱하기 K라 하고, 벡터 B를 B 서브 1 곱하기 I 플러스 B 서브 2 곱하기 J 플러스 B 서브 3 곱하기 K라고 하자. 이때 A 크로스 B는 다음과 같다 라고 하네요. 우선 A 서브 1에서 B 서브 3까지는 실수 범위에 있는 스케일러가 되겠고요. 네, 이 두 벡터는 외적을 하는 걸 보니 3차원 안에 있다, 어의 세제곱 안에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A 크로스 B를 하면 다음과 같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위에 써놓은 이 법칙을 이용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네, 이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써놨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분배 법칙을 통해서 각각의 원소들이 이렇게
분배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과 이걸 곱한 걸 여기 써놨고요. 네, 생략을 해놨네요. 이것과 이걸 곱하면은 i 크로스, 그러니까 a 서브 1 곱하기 b 서브 1 곱하기 i 크로스 i가 되고, 자기끼리 외적을 했을 때는 0이 나온다는 첫 번째 규칙을 통해서 0이 나온 걸 확인했고, 그렇기 때문에 생략을 했네요. 그래서 이것과 이거를 곱한 거를 여기 써놨고, 이것과 이걸 곱한 거를 여기 써놨고, 그런 식으로 다 분배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납득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 외적을 계산을 했네요. i 크로스 j는 저희들이 여기서 k라고 구해놨죠. 그래서 k로 바꿔줬고요. i 크로스 k는 여기서 마이너스 j가 나오면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바꿨다, 그것이 이 식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후에는 같은 벡터끼리 모아준 걸 확인할 수 있네요. i끼리 모아서 이렇게 썼고, j끼리 모아서 이렇게 썼고요. 그리고 k끼리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벡터 a가 다음과 같고 벡터 b가 다음과 같을 때 a 크로스 b는 다음과 같다 라는 걸 보였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암기하지 마세요. 일단은 암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된다 라는 걸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암기하지 말라고 한 거냐면, 여기 보시면 이거를 기억하는 이걸 기억하는 건 아마도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써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이대로 외우진 말아주세요 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이제 기억해 볼 건데, 행렬식을 통해서 기억해 보도록 할 거예요. 우선 제 기억이 맞다면 저희들은 행렬식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행렬식을 이렇게 정의를 해주네요. 2 곱하기 2 행렬에, 참고로 행렬식은 n by n 행렬에서만 뭐 할 수 있고 뭐 여러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건 미래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자세한 설명은 일단 안 할 거고요. 대충 배우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2 곱하기 2 행렬식을 구하자 라고 하면은 2 곱하기 2의 행렬의 행렬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고요. 이것은 AD-BC가 됩니다. 이건 그냥 외워주세요. 근데 이거 뭔가 익숙하시죠? 저희들이 어떤 행렬의 역행렬을 구할 때 이거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2 곱하기 2 행렬의 행렬식은 다음과 같다 라고 합니다. 그럴 때 a 크로스 b는 다음에 행렬식과 같다 라고 합니다. 즉 a 크로스 b를 이 행렬식을 풀었을 때 이 식과 똑같은 식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3차원 행렬을 어떻게 행렬식을 구하는지를 아셔야겠죠? 그것은 다음 특징을 통해 구할 수 있으십니다.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이 식이 나왔느냐, 첫 번째는 i를 여기 놓고 i가 속해 있는 행과 열을 지운 상태로 남은 걸로 행렬을 꾸리고, 그 행렬의 행렬식을 여기 써준 거예요. 그래서 i 곱하기 이 행렬식이고요. i 행과 i 열을 지워서 남은 이걸로 행렬을 만들어서 이 행렬식을 여기 써서 곱해준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j를 이렇게 써주고, j가 속해 있는 행과 열을 지워서 남은 원소들로 행렬을 꾸릴 때 그 행렬의 행렬식을 이렇게 써준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 K를 여기 써주시고 K가 속해 있는 행과 열을 지운 상태에서 나온 행열을 여기 써준 다음에 그거의 행열식을 구해라. 굉장히 말로 하니까 이상한데 네, 그렇게 그런 규칙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네, 기호는 처음에 플러스, 두 번째는 마이너스, 그 다음엔 플러스로 써줍니다. 그거를 이렇게 마이너스 1에 뭐 n제곱이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1의 n제곱 형태로 써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말해놓고 굉장히 설명이 어설픈 것 같은데, 네, 다시 한번 말하면은 a 크로스 b는 다음 행렬의 행렬식을 구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 3차원 행렬의 행렬식은 첫째 줄의 첫 번째 원소 곱하기 첫 번째 원소가 속해 있는 행렬을 지운 상태에서 행과 열을 지운 상태에서 남은 행렬로 행렬식을 곱한 값, 그것이 이거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원소는 우선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고 j 곱하기 두 번째 원소가 속해 있는 행과 열을 지운 상태로 남은 행렬의 행렬식을 곱해 주시고요. 그게 이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원소는 다시 한번 플러스로 써주시고 그거에다가 세 번째 원소가 속해 있는 행과 열을 지운 행렬의 행렬식을 곱해서 이런 식으로 행렬식을 구한다 라고 일단은 기억해 두시고, 그것이 다음과 같다. 그리고 이걸 계산해 주시면 놀랍게도 이 식과 똑같다 라는 게 이 결론이고, 이런 식으로 외워 주시길 이 책에선 권합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이런 식으로 외우시는 걸 권하고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외워라인데, 네, 이 방법은 그 미래 행렬식을 공부하셨을 때 결국에 외워야 돼요. 행렬식의 정의로 이런 식으로 어차피 나오기 때문에 네, 외워주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자면, 그 J를 기준으로 행과 열을 지웠을 때 이거를 순서대로 가져오셔야 돼요. A 서브 1, B 서브 1을 이렇게 오시고 A 서브 3, B 서브 3를 이렇게 오셔야 돼요. 간혹 이렇게 지운 다음에 A 서브 3를 앞쪽에 쓰시고 그 다음에 A 서브 1을 여기에 B 서브 3, B 서브 1 이렇게 쓰시면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되면은 이 행렬식의 기호가 바뀌어요. 안 바뀌나요? 네. 네, 기호가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운 상태에서 그대로 오셔야 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A 서브 3를 이렇게 쓰고 싶으시면 네, 기호를 바꾸시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미래 막 4차원 행렬 4차원 행렬이 아니라 4 곱하기 4 행렬 5 곱하기 5 행렬의 행렬식을 구할 때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권장하지 않고요. 네, 이걸 지운 상태에서 그대로 행렬을 만들어서 행렬식을 구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외적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예제 문제. 그래서 이거의 행렬식이 아니죠. 외적을 구해라 라고 하면 네, 그것은 이것의 행렬식을 구하는 것과 같고요. 네, I 곱하기 i의 행과 열을 지운 상태의 행렬의 행렬식, j 곱하기 j의 행과 j가 속한 행과 열을 지운 상태에서 행렬식을 곱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k 곱하기 k가 속해 있는 행과 열을 지운 상태에서의 행렬식 해가지고 쭉쭉쭉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나온다. 이것이 이것의 외적이다. 이 두 벡터의 외적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것과 이 벡터, 이 두 벡터로 만든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라 정도가 되겠는데, 저희들은 위에서
두 벡터의 외적의 길이가 그 두 벡터로 만든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됨을 확인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놀랍게도 이게 이것과 똑같고 이거의 이것과 똑같기 때문에 결국에 이거의 길이를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의 길이는 9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의 루트를 씌운 것과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IJK의 길이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안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벡터 IJK는 길이가 1인 벡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 문제는 이 점들로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그 정도인데 이것을 그 벡터라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점을 P, 두 번째 점을 Q, 세 번째 점을 R이라고 했을 때 저희들은 이 벡터 PQ를 Q점 빼기 P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벡터 PQ는 Q점 빼기 P 벡터이고요. 벡터 PR은 R점 빼기 P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상태의 그 두 벡터를 외적을 하시면 그 외적을 구한 그 벡터의 길이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아니라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 길이를 나누기 2를 해주시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된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방법으로 이렇게 구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 이거는 이 문제 풀이를 위한 그게 아니었고요. 이 문제를 풀면서 관찰한 내용을 서술해 놓은 것이고요. 제가 방금 말로 서술한 게 그것입니다. 이거 빼기 이거를 한 벡터로, 이거 빼기 이거를 한 벡터로 둔 다음에 그걸 크로스 프로덕트를 구하고 그거의 길이를 2로 나눠주면은 이 세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넓이가 된다가 이 observation의 결과다, 이 관찰의 결과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섹션 3.4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할 거고요. 굉장히 설명이 제 기준은 부실했는데 이거는 머나먼 미래에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즐거운 하루였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